오늘 정말 저도 설명드리기 힘들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힘든 정말 마의 구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수 비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단어만 들어도 아주 골치 아프죠, 여러분? 정말 배수 비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이신가? 네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한 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배수 비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half, twice, three times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절반, 두 배, 세 배 이런 거. 그러면 배수 비교의 모양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수 비교는 총 세 가지로 나눠요. 1번은 뭘까요? 자, 꼭 적어두세요. 배수 플러스 원급 비교 또는 비교급 비교예요. 배수 플러스 원급 비교 또는 비교급 비교. 즉, twice나 half가 나온 다음에 as가 나오건 more than이나 er than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배로 비싸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되죠? Twice as expensive as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형부터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배수 비교 2형은 배수 플러스 꼭 정관사 덜을 붙이셔야 돼요. 배수 플러스 더 명사가 되겠습니다. 더 명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배 크기라고 하면 여러분 배수 비교를 원급 비교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더 명사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 크기가 두 배다 하면 원급 비교를 하면은 twice as big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더 플러스 명사로 하게 되면 twice the size 이렇게 될 수 있어요. double the size 이렇게. 그러면 배수 비교 다음에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보다 더 명사형은 어디에 더 어울리느냐? 좀 더 포멀한 영어에 어울려요. 좀 기사문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영어. 일상생활에서 근데 쓸 일이 꽤 있긴 합니다. 사실은. 배수 플러스 더 명사가. 그래서 twice 더 명사. 뭐 크기가 두 배라든지 양이 두 배라든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있다고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명사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명사절. 뭐 wa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배수 플러스 명사절이 나오는 거가 있어요. 배수 플러스 명사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조차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냐면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우리말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영어 독립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제가 집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내가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뭐 주어와 수어 호응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 말을 씹고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에게도 베스트 플러스 명사절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자주 쓰지는 않지만 써야 할 자리에는 쓰면은 특히 글쓰기 할 때는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아주 섬세한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근데 이제 기초학습 하시는 스스로를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좀 기다려서 조금씩 하나하나 쌓아놓고 나중에 부담 없을 때 이렇게 습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따가 예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과 틀은 다 아시겠어요? 배수 플러스 원급 비교 혹은 비교급 비교, 배수 플러스 더 명사, 배수 플러스 더 명사절.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야, 요즘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로에 차가 반으로 줄었더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원급 비교 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반이니까 절반이니까 배수 비교를 써야 돼요. 그러면 절반은 뭐죠? 하프죠. 하프. 그러면 원급 비교가 좀 어려운데 아까 원급 비교는 뭐라고 그랬죠? as, more as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영작을 어렵게 만드는 게 차가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요. 이때 차의 개념은 교통량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traffic 이렇게 하시면 게임 끝나요. traffic. 그러면 이 문장을 원어민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There is 있다 없다 아시죠, 여러분? There is half as much traffic, half as much traffic as before these day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There is half as much traffic as before these days 이렇게. 그러면 half가 배수죠? as가 나왔죠. 그러면 배수 플러스 원급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이 이때
일상생활에서 발화할 때 보면은 뒤에 as before는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is like half as much traffic these days.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상에서는 뒤에 나오는 as는 생략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야, 이것도 뭐 못지않게 좋아. 이러면, just as good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just as good as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것 같은 영작인데요.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제가 아는 원어민이 얼굴이 굉장히 작은,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원어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아우, 성인용 마스크는요, 제 얼굴 크기의 2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배니까 배수 비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아까 전에 배수 비교 두 번째 모양새가 뭐였죠? 배수 플러스 더 명사였죠? 그러면 크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이즈죠? 근데 배수 비교 2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배수 플러스 더 명사로 꼭 더를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왜 붙여줘야 돼요? 싫은데요.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원어민이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 성인 마스크니까 성인이 adult잖아요. 그러면 adult masks are 그다음 배수가 나와야죠. twice. 그다음에 더 크기죠. the size of my f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dult masks are twice the size of my face. 어때요? 제가 가르쳐드린 문법적 틀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배수 비교의 세 번째 모양이 뭐라고 그랬죠? 배수 플러스 명사절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 와, 정말 저도 지금 아찔한데요. 자, 한국말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나 아니면 예전 동료나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새 직장에서는 급여가 이전 직장 이전 직장의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 반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지금 회사가 좋대요. 되게 flexible working hours도 있고 이래서 좋은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죠, 바로. 급여는 전 직장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러면 반이 뭐죠? half죠. 근데 급여를 명사절로 풀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벌었던 거에 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벌었던 걸 명사절로 풀면은 아까 전에 예전에 뭐 할 때 used to 쓰는 거 아시죠? used to. 그러면 what I used to ea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I used to earn 하면은 예전에 벌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alf what I used to earn 이러면 예전 급여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은 네이티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인칭대명사 they. 얼마 전에 제가 영어 독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you나 they를 잘 써야 된다고. 이게 거의 매일 엄청 쓰거든요, 네이티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they don't pay half what I used to earn.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y don't pay. 이때 they는 현재 직장을 퉁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 직장의 뭐 그 기업 회사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they don't pay 지급하다는 얘기죠. half what I used to earn. 반밖에 예전에 내가 벌었던 반밖에 해서 half what I used to ear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배수 비교 세 번째 사명은 좀 어렵죠? 확실히 앞에 거보다는 어려운데 근데요. 이 사명조차도 일상에서 쓸 일이 간간히 발생해요. 지금 제가 공유한 것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삼겹살 먹고 소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정말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비교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원급 비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급 비교하고 이 배수 비교가 살다 보면은 쓸 일이 꽤 많더라 해서 세 가지 한 말씀드려봤는데 다시 한번 배수 비교 정리하면 문법적 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배수 플러스 원급 비교 또는 비교급 비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다? half as much traffic. half as much traffic. 두 번째 배수 플러스 더 명사는 얼굴 크기의 반밖에 안 된다. 2배다. 이거 뭐였죠? twice. 그 다음에 the size of 이렇게 하는 거. 더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전 급여의 반밖에 안 준다 하는 걸 명사절로 썼죠. half 다음에 명사절. 그럼 뭐죠? half what I used to earn. 자, 오늘 이 비교급 설명이 자칫 문법 설명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결국
좀 더 수월하게 영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한 도구죠.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 도구와 장치격인 이 틀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말을 할 때마다 불안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신 없게. 배수 비교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보건 또 동화를 읽건 또 때에 따라서 고급 영어를 추구하는 분이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는데 이 배수 비교가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해석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하는 독해력은 늘어날 수 있지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웃풋까지 욕심이 있다 싶은 분은 이거를 고리타분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말하기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지만 다음 기회에는 어떤 비교급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은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야,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나라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어 학습할 때는 자기 모국어가 아쉽다면 그걸 검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이라면 그게 형용사니까 영어로도 그런 단어가 있겠지라고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는 달라도 너무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데 그 아쉽다를 원어민은 원급 비교로 표현해요. 그거를 한번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학수고대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